6월 수출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와서 1월에 감소됐다가 2월 달, 3월 달, 4월 달 다시 증가하다가 이제 5월 달에 감소를 했었는데 6월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무역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의 25% 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리 수출이 6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4.3% 증가를 했습니다. 예.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보합 수준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좀 선방이라고 평가가 되고 관세 충격이 있었지만 포인트는 좀 우리 수출이 빠르게 시장을 다변화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중국 수출은 줄었습니다. 그거는 네. 사실인데 이제 유럽연합이라든가 인도, 대만, 중동 등에서 오히려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가 좀 주력으로 활약을 했는데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네. 6월 기준으로 흑자 폭을 보면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였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때에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좀 공급망을 그리고 그 무역 시장을 다변화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단기 대응을 넘어서는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고부가 기술 중심의 수출 전략 대응 이런 쪽으로 좀 점차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변수로 꼽히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7월 8일이죠.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다가 그게 끝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 외신이랑 트럼프발 어떤 메시지도 계속 더 바트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긴박한 무역 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일본을 지금 조금 타겟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일본의 쌀 수입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자동차 얘기까지 하고 일본은 우리한테 이만큼 안 사간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부분이 제약. 한국의 약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번 협상이 단순히 관세 협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약가 제도, 그런 쌀 시장, 우린 또 소고기도 있죠. 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해라 뭐 이런 다양한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상 범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사실 저도 매일 뉴스를 정리하고 뭐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발 메시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막판에 트럼프가 협상 타결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이득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겠는데요. 우리 정부는 10% 관세는 수용을 하되 고율 관세는 반드시 피해보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네. 맞춤형 협상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